지금 우리나라 그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슈들이 상반기에 나올 게 많습니다. 당장 뭐 가부가 결정난 건 아니지만 한 20일 전후 하게 되면은 간암 치료제 관련된 게 이제 최종적으로 FDA 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임상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그 다 공통적인 거는 글로벌 빅팜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유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승인까지 받은 제품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 가지고 확장을 하는 단계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 가지고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잘 나왔을 경우에 선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3월, 4월은 어쨌든 국내적이든 국외적이든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가미되는 장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들이대시는 것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현금 일정 부분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고 이런 얘기 잘 안 드리는데 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그 항상 이사님께서 그 제약바이오주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제약바이오주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이것도 지금 궁금합니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무튼 글로벌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그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슈들이 상반기에 나올 게 많습니다. 당장 뭐 가부가 결정난 건 아니지만 한 20일 전후 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그 회사를 그 스터디해 본 적은 없지만 HLB가 아마 간암 치료제 관련된 게 이제 최종적으로 FDA 결정이 나올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유럽 폐암 학회 또 그 AACR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임상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ABL 바이오가 있고 유한양행이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다 공통적인 거는 글로벌 빅팜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유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승인까지 받은 제품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 가지고 확장을 하는 단계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 가지고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잘 나왔을 경우에 선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여러 회사들이 임상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어떤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작은 회사 바닥에 깔려 있는 회사 사가지고 템버거 뭐 이런 거를 노리시는 것보다는 규모를 좀 갖춰놓고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어떤 움직임하고 같이 한번 보조를 맞춰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에서 사는 주식이 템버거 나오는 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나오면 짜릿하죠. 그 과정은 미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회사들 위주로 편안하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 국내로 본다 그러면 정치적 이슈입니다. 사실 이젠 조만간 헌재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이슈가 끝날 수도 있다. 이젠 이런 예가 나오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3월과 4월 시장 어떻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지도 이제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전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 관련된 거는 눈치 봐가면서 질질 끄는 것보다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 빨리 끝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투자자가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탄핵이 각하가 됐을 때 외국인들의 반응 또는 가결이 됐을 때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 때였고 또 환율조차도 난리였을 타이밍에 그게 이제 계엄이 터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격하게 표출이 됐었던 거지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불과 몇 달 사이인데 그러니까 또 반드시 그러리라는 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이라는 건 있으니까. 작년에 주가 이렇게 빠질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빠지면 그만큼 다시 올라온다.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헛소리 하지 말고 빠지니까 이러면서 이제
한국 쳐다보기 싫어해서 넘어가셨던 네. 분들 네,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이 싸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결국은 다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방식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은 3월, 4월은 어쨌든 국내적이든 국외적이든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가미되는 장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들이대시는 것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현금 일정 부분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고 이런 얘기 잘 안 드리는데 저는 이제 원래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근데 3, 4월은 호흡을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은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호흡을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호흡을 짧게 갖고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는 과거에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금 비중이 많다. 근데 이제 현금을 좀 써야 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호흡을 짧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너무 큰 수익을 노리시지 마라. 좀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심에서는 일단 3월, 4월까지는 트럼프 관세 노이즈가 가장 극심한 시즌이 아닐까 싶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를 아직 안 때렸잖아요. 말만 몇 번 하긴 했지만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방향이 결정이 나면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누구 상대해야 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만 결정이 나고 나면 어찌 됐든 간에 또 부르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봐야 되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또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셔야 되니까 너무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그때그때 수익 챙기시는 전략.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